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전문 유튜브,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상속 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서 찾아오는 분들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보통 소장. 원래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장이 들어갔는데, 소송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걸 알게 되면, 이 상속인들을 찾아서, 당사자가 표시 변경을 합니다. 이게 피상속인을 상속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구치 변경을 하죠. 요거는 뭐냐면, 원래는 피상속인이 다 물어야 된다라는 거를 상속인으로 바꿔주면서 상속인들이 법정 지분대로 변제해야 된다라고 소송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 번에 옵니다. 이렇게 법원에 서류를 받거나 또는 승계 집행분을 받습니다. 요거는 우리하고 조금 틀립니다. 요거는 판결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요거는 이미 채권자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됐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려다 보니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채무는 법정 지분대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 승인이 되죠. 단순 승인이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 승인이 돼서 법정 지분대로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걸 받아야 된다. 승계 집행만. 이게 상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한테 승계됐다. 그래서 승계 집행문입니다. 그래서 요게 승계 집행문이 상속인 명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걸 받으면 상속인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3개월이 지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걸 받고 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소장을 받았을 때,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일단 특별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전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랐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걸 몰랐고 소장을 받고 나서 사망한 걸 알았다 그러면 상속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드립니다. 특별한정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죠. 이러면 접수증이 나옵니다. 이 특별한정 승인 신청하려면 원래는 재산을 다 조사해가지고 안심창소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채나 재산을 다 조사해서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속인 금융조회만 해도 접수하고 나서 20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나오고 그거를 갖고 또 조사하고 은행을 다 다니면서 부채증명, 잔고증명 다 띄고 개인 채무나 판매 채무 다 조사를 한참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신청할 때는 목록이 없습니다. 목록 없습니다. 그냥 내가 최근에 소장을 받았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은 거를 지금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특별한 정을 신청한다. 라고 해서 일단 접수만 합니다. 그럼 접수증이 나옵니다. 이거를 갖고 이 법원에 답변서를 냅니다. 너는 채권자는 나한테 법정 지분대로 물어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특별한정 승인을 접수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물어주면 되니, 예? 기다려라. 답변서에 이제 그런 게 써서 냅니다. 이거 접수해서. 그러면 법원에서는 기다려줍니다. 예. 이 법원에서는. 자, 이거 다 해서 이제 심판문이 나옵니다. 심판문이 나오면 이걸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 법원에 제출을 하죠.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제 재판기를 잡습니다. 재판기를 잡아서 이제 가면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채권자가 이걸 내면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가 바꿉니다 스스로. 뭐, 특별한 형식의 심판이 떨어졌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상속인은 특별한 형식이 받은 상속인한테는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면 그렇게라는 게 자꾸 쓰는데 그렇게 이제 그 상속받은 범위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얼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채권자가 받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해줍니다. 선고기일날 판결문이 오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건 이건 이제 뒤에서 쭉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릴 건 요겁니다. 소장이 왔으면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특별한 신청해라. 그러고 나서 바로 법원에 이 접수증, 요거 같이 나옵니다. 접수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접수증을 첨부해서 법원에 내라. 그러면 스톱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은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승계 집행문이 나왔을 때 보통 이제 그 채권자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가지고 한 경우에 법원에다 승계집행문 발부 신청을 합니다. 그 법원에서는 그냥 내주는 게 아닙니다. 상속인한테 물어봅니다. 들어왔다. 승계집행문 내줄 거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상속인들이 그걸 받겠죠. 이때 마찬가지로 특별한정 승인을 접수를 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목록은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승계집행문이 만약에 발부가 돼버리면 머리가 빠집니다. 이거 가지고 승계집행문이 발부가 돼버리면 이거 가지고 예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 또는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인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집행 정지 신청해야 되고 제3자 이의소송도 해야 됩니다.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계 집행문을 받게 되면 곧바로 특별한 정승인을 접수하고 접수한 다음에 이 접수증을 접수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 접수증을 첨부해서 이의 신청을 해버립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 법원에서는 이거를 발급을 중단합니다. 발급 안 합니다, 이거. 딱 손에 잡아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별한 정승이 이제 심판문에 떨어져서 그걸 내면 승계 집행문에도 이제 그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나옵니다. 그게. 자, 여기서 또 이제 그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경매하면 어떡하나요? 내 거에 대해서. 내 재산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거를 받았다는 걸 이용해서 내 개인 재산을 경매하거나 예금을 압류 추심입니다. 추심을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매 신청이나 추심이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채권자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 승계 집행문에는 분명히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돼 있는데 네가 하고 있는 경매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 상속받은 재산인 것을 소명해라, 증명해라 이렇게 보증을 합니다. 보증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한테. 자, 제가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경매가 들어옵니다.
경매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 채권자가 승계 집행문 갖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내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 그럼 법원이 네가 이 승계 상속인의 내 아파트 경매를 하라고 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내 아파트가 내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거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증명이 안 되겠죠, 당연히. 왜? 내가 버는 거니까.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각하합니다, 각하. 예, 경매 안 받아줍니다. 거절 반려시켜버립니다. 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승계집행분에 대해서 이 특별한 내용승인 신청해서 이 접수증을 첨부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위해서 집행문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는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경우에는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오늘은 갑자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소장이나 승계집행문이 왔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특별한 내용승인 신청합니다. 그렇죠?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쓰던 건데 계속 그동안 썼더니 잘 안 나오네요, 제 건데. 요거는 이제 이 스디 카페에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답변서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의 신청합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요거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이게 나중에 이게 제가 민의적 걸어가지고 승계집행문이 발급돼 버려가지고 경매하거나 압류돼 버리면 경매합니다. 그냥 여기는. 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떨어지니까 내 거 그냥 압류해버립니다. 이거 경매해버립니다.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다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정지 신청하고 그와 별도로 강제집행 제3자 이의소송 이렇게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특별한 내용승인하는 이유인 소장이나 승계집행문을 갑자기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